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과 멋진 이야기 손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지금 옆에 나와 계시네요. 방정환 문학상, 한정동 아동문학상, 계몽아동 문학상, 거기다가 2022년 한국 아동문학상까지 수상하신 바로 함영연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엄청난 수상 경력에 이어서 작품 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 90여 권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몇 권 소개해드리면 꿈을 향해 스타 오디션, 베프 따위 필요 없다고, 석수장이의 마지막 고인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 일본군 위안부 하늘 나비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쓰신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재미있는 작품 많이 쓰신 작가 선생님 모셨으니까 오늘 방송도 아주 재미있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 효성초등학교 이은솔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좋은 점. 먼저 크리스마스는 겨울에 있습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겨울에 있어서 더욱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공휴일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좋은 점이죠. 저는 주말보다 공휴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오는 주말보다는 틈틈이 오는 공휴일이 더 많이 쉰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휴일인 크리스마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좋은 점이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캐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더욱 좋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런 사연 보내줬는데요. 우리 은솔 친구 크리스마스 캐롤 많이 듣고 좋은 선물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하면 선생님 제일 떠오르시는 게 저도 크리스마스 때 되게 설레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엄마는 선물을 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어디 숨겨놓는 거 있잖아요. 왜? 그 화분 그 사이에 놓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무엇을 어디다 놨을까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도 책을 선물로 했을 때 그때 참 기뻤어요. 네. 요즘 친구들은 책 선물 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는 책이 되게 맞아요. 귀했어요. 그래서 책 사달라고 쪼르면 한 달간 막 있다가 겨우 사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시험 잘 보거나 맞아요. 굉장히 큰 착한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책이었는데 요즘은 뭐 어디나 있는 네. 또 도서관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책을 무료로 볼 수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크리스마스 사연에 이어서 윤솔 친구가 캐롤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캐롤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징글벨. 막 신나는 기분을 내게 하려고 네. 엄청 빨리 쳤는데 제가 숨차네요. 근데 어떻게 한 건지 신기한 게 분명히 왼손이 있고 오른손 멜로디를 지금 옥타브 하나 더 올려서 같이 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쳐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징글벨 진짜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그렇죠. 그 노래만 들어도 흥겹고 신나고 그래요. 뭔가 선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징글벨. 근데 요즘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신다는 거 알아요? 선생님 뭐 제가 새로운 버전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어떻게 그거요? 오시는데? 택배 아저씨가 택배로 온대요. 택배로. 요즘은 산타도 택배를 이용하는군요. 그걸 어린이들한테 듣고 되게 재미있게 웃었어요. 그때. 우리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함영연 선생님 신문 10답으로 선생님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선생님 띠는요? 그 상상 속에 그 신비한 동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용.
네, 맞아요. 영띠입니다. 와, 뭔가 1월에 어울리는 네. 동물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좋아하는 음식? 우리 그 집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밥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치찌개 좋아해요. 김치찌개. 네, 네. 아, 메뉴가 뭐든지 집밥은 일단 네. 기본적으로 좋지만 네. 특히 김치찌개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럼 김치찌개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김치찌개에 그 해물 넣는 거 좋아해요. 해물 김치찌개요? 네, 해물 오, 그럼 처음 시원해요. 김치찌개에다가 꽃게도 넣고 뭐 와, 그래요? 조개 이런 종류도 넣어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네, 맛 좋아요. 괜찮아요. 아, 저도 김치찌개 네. 좋아하는데 네. 맛있겠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계절은? 사계절이 다 매력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결실 열매를 맺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엄청 좋아해요. 아, 가을. 네. 네.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그 작품 좋아하고요. 삐삐 롱스타킹 그림책은 프레드릭을 좋아해요. 개미와 배짱이도 생각나잖아요. 그거를 네. 패러디했다는 노는 것 같지만 예술적인 마음으로 뭐 시도 쓰고 뭐 햇살도 모으고 이런 그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돼서 그 책을 좋아하고 있어요. 네. 네. 레오리오니, 예, 프레드릭. 나의 보물 1호는? 저의 보물 1호는 딸내미입니다. 따님이 한 분인가요? 네. 아, 어린이는 아니죠? 네, 어린이에요. 어린이에요? 아, 이제 중학교 1학년 돼요. 중1 딸. 선생님 왠지 느낌에 내년 되면 보물 1호가 아니라 왼수 1호가 아, 될 수. 정말요? 왜냐하면 이제 중2병. 그래도 그 어릴 때 줬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잘 참아볼 생각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 말 네. 있더라고요. 네. 아이가 한 4살 이전? 그러니까 미운 짓 하기 네네네. 직전까지 평생 부모한테 해야 될 모든 효도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쁜 짓은 다 참아줘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예.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저는 이제 작가니까 글이 술술 써지면 좋은데 왜 또 안 써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마침표 피리어드를 딱 찍을 때 엄청 희열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지. 그리고 저 자신이 막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참 행복해요. 아, 예. 역시 작가다운 말씀이시네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되도록 이제 클래식 좀 틀어놓고 차 마시고 혼자 말을 해요. 곰한테도 말하고 휴대폰 틀어놓고 나 있잖아 지금 기분이 이래 막 이런 식으로 글로도 막 써요. 쓰다가 어느 순간 괜찮아져요. 내가 깔깔 웃고 괜히 뭐 우리 집 식구들 내가 툭툭 치면서 장난을 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근데 집에 식구들이 있을 때는 하기가 좀 그렇죠. 왜 저래? 이랬는데 그런 반응이 오긴 오겠죠. 특히 식구 중에 한 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그렇죠. 하기가 맞아요. 더 그렇죠. 어렵겠네요. 그래도 이제 살짝 속삭이면서 해요. 나 지금 컨디션이 막 이래. 왜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그냥 혼잣말을 네네, 하는 혼잣말.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예. 게 안에 뭔가 쌓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글이든 말이든 네, 밖으로 예. 내뱉으면 조금 해소가 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생각해 보니까 별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 뭔가 맡겨지거나 뭐 책임감이 주어지면 굉장히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은 뭘까 생각했는데 딱히 떠오르지는 않고 싫어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일. 저는 거짓말하는 걸 참 못 견뎌요. 예. 내가 하는 거 아니면 남이 하는 거?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둘 다 싫어요.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엄격하시고 굉장히 언행일치를 막 강조하고 약간 그 유교 손녀로 자라가지고 유교 손녀?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거나 그러면 되게 제가 막 불편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짓말은 선생님 체질이 안 맞군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지금 선생님 질문해주기 전에도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면 수녀가 될 거예요. 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죠? 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왜 내가 도저히 못하는 거 그런 거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은 또 의외네요. 네. 저는 한 10년 전에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이제 수녀님 도움으로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예. 아니 아프면서도 봉사를 그러니까요. 이제 심신이 아프니까 마음적으로 아마 치유를 해주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 미혼모 아기들 있는 보육원에도 봉사하고 뭐 대한대학교 뭐 지체장애자 있는 그런 학교여서 문학교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이 봉사하고 나누는 걸로 잘하는구나. 이게 맞구나.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꼭 수녀가 돼서 봉사를 원없이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마음껏 제가 펼쳐보고 싶어요. 세상에 네. 이렇게 훌륭하셨으나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고 봉사를 원없이 해보고 싶다는 네. 야, 선생님이 다시 보이는데요.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저는 삶의 목표가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그래서 행복하게 자라라. 느낌표. 혼자 느낌 물씬 나는 선생님의 신문 과찬이에요. 실답이었습니다. 우리 어라친의 사연 하나 들어볼게요. 목동 상동초등학교 박창우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우주는 거대하고 신비롭다. 우주는 많은 것이 있다. 지구가 있고 별도 있고 목성도 있고 블랙홀도 있다. 블랙홀은 크기는 작더라도 빨려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블랙홀은 우리를 잘게 분해해서 점점 커진다. 블랙홀은 은하 앞에서 강한 별일 뿐이다. 우주는 점점 팽창해서 우주의 끝은 보지도 가지도 못한다. 우주는 그만큼 크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놀라움과 그 우주가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로 담아서 글을 써줬는데 블랙홀도 있고 블랙홀을 생각하면은 되게 신비롭죠. 그렇죠. 네. 특히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 친구도 써줬지만 우주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너무 존재죠. 작은 존재잖아요. 네. 그리고 거대한 우주에 생명이 사는 거는 지구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설마 지구밖에 없겠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이 아이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이 막 뻗어가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사소한 걸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부질없다는 생각. 어리석은 일이죠. 네.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사나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더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사는 것에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 행복해지는 거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낫잖아요. 네. 좋은 대학을 간다던가 부자가 된다던가 이런 거보다는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 사회가 경쟁을 부추기고 부자 또는 뭐 스타가 최고인 것처럼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2등도 같이 있고 3등도 같이 있고 그렇죠. 꼴등도 가치가 있는데 꼴등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등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네.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 주인공의 삶을 같이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럼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겠어요. 그렇죠. 책을 통해서 수많은 세계를 또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책을 읽는 과정은 내가 읽는 거니까 내 생각으로 온전하게 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남의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책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사연 또는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고민 상담 다 좋습니다.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시고요.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솜씨도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서울 동이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반딧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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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러 숲으로 가자 금은달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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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러 숲으로 가자. 이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팬이 되겠어요. 팬이. 노랫말이 너무너무 그러네요. 좋아서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 반딧불을 동요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보내줬어요. 네. 반딧불을 부서진 달 조각으로 표현을 한 거가 되게 인상적이고 그러네요. 반딧불의 반짝거림과 그 가물가물한 느낌을 우리 최승현 친구가 목소리로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어요. 좋은 동요도 잘 소개해주고 노래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오빠가 위에 2명 있고 밑에 또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제가 오빠들 둘의 남동생이니까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같이 자란 거죠. 오빠들이 끼워주면 뭐 자치기, 공놀이 뭐 이런 것도 다 남자애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씩씩하게 자랐어요.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작가가 돼서 돌아보니 예. 어린 시절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미지가 선명한 게 있더라고요. 예.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아, 강릉에서 이렇게 대관령을 보면 예. 우리 집에 보면 보였어요? 그게 보였어요. 아. 불빛이 꼬리를 이렇게 그 99급이니까 차들이 예. 지금은 이제 뭐 터널 뚫려서 맞아요. 빨리 가는데 예.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른들한테 예. 저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저기 넘어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잔뜩 있단다 이래요. 예. 그리고 또 누구한테 또 물어보면 야 거기 저 불빛 따라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코베 가는 곳이 난다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예. 이렇게 누워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머 막 놀이기구도 막 타고 막 내만의 어린이랜드 있잖아요. 그런 랜드를 만들다가 또 코를 베간다니까 내가 코도 막 잡아보고 그리고 밤마다 엄마가 또 얘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아, 옛날에 이야기를. 오. 우리 침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와, 내 어린 시절에 이게 토양이 돼서 내가 글 쓰는 특히 또 동화 작가가 됐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사고는 없었어요? 사고는 없었는데 네. 굉장히 긴장되는 얘기는 있어요. 네. 우리 집 앞에 한 50석 정도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겨울만 되면 물을 좀 채워서 예. 아이들 썰매도 타고 예. 근데 우리 오빠는 오빠 친구들 모여가지고 얼음을 이만큼 깨요. 그 축구공처럼 공 이만큼 예. 그걸 가지고 축구를 해요. 얼음 위에서. 얼음으로 된 공으로 그 얼음 얼음 위에서 위에서. 축구를 한다고요? 그거는 중심이 예. 잡지 않으면 까당까당까당해요. 예. 그거를 나도 끼워줬거든요. 예. 다 오빠들 지금 남자인데 오빠 백으로 음. 나를 끼워줘요. 예. 그럼 내가 그거 따라가다가 뒤로 까당 따라가다 뒤로 까당. 아니, 어떻게 뛰어가요? 그러니까요. 그 얼음 뛰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까당까당해서 잘못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넘어지는 게 일순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계속 넘어졌겠네요. 그렇죠. 가다가 우리 오빠들은 넘어졌다고 재밌어서 웃고 오빠들은 좀 잘 뛰었나요? 오빠들은 선수죠. 잘해요. 어, 양쪽에 골키퍼가 예. 서 있고 뭐 여기까지 딱 거놓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권하지 않아요. 그거 하다가 뒤로 까당까당 넘어지면 아이고 큰일 나요. 요즘 엄마들이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예. 일들을 옛날 어린이들은 네.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요. 정말 재밌게 그렇게 잘 놀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큰 사고도 없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오빠가 뭐 거기서 그 얼음도 깨고 예. 그 속에 들여다본다고 손도 넣어보고 뭐 그러고 지냈는데요. 얼음 놀이도 했지. 눈 오면 이렇게 썰매 그 비료포대 알아요? 예, 예. 거기 타고서는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아, 하던. 그렇게 집 근처에 그렇게 예, 눈썰매를 탈 만한 그럼요. 언덕배기가 있었나 봐요. 예, 저희 집은 그 칠성산이라고 예. 해발 930 몇 미터 그 산이 우리 뒤에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산 밑에 집이 있는데 얕은 등선이 옆에 있었죠. 네. 거기서 쭉 내려가면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어. 스키장 이상으로. 그러면은 거기가 거의 동네 어린이들이 맨날 가서 눈만 오면 네네. 다 모였었죠. 네, 눈썰매장이 그냥 임시 개장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타기 좋게 되어 있었겠다. 되게 넓어요. 네. 정말 넓어요. 넓은데 거기를 얼려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를 만들어준 거죠. 뭐 그렇게 매년. 아이들을 위해서. 네네. 강릉 도심 쪽이 아니라 약간 네. 외곽 쪽이셨나 봐요. 저는 시내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읍내집 이쁜이라고 읍내집 이쁜이. 아주 쑥스러워. 하여튼 어. 그때 그 동네 이사 가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보면 아이들이 얼굴이 거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얼굴이 좀 하얗고 이렇게 엄마가 머리도 따지고 원피스도 입혀서 내보내니 할머니들이 보기에는 조금 때깔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유 읍내집 이쁜이 간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읍내집 이쁜이도 네. 눈밭에서 같이 뒹굴고 빙판에서 축구하고 그랬군요. 그럼요. 진짜 강릉은 눈이 많이 와요. 네. 아침에 밖을 딱 내다보면 발자국 하나 없이 아, 흰 세상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거기를 누가 먼저 뛰어내리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작은 오빠는 먼저 뛰어내려와서 막 이렇게 눈을 헤치고 예. 놀고 나는 오빠 뒤를 따라가 놀고 막 그랬던 게. 근데 강원도 지방이 이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와요. 우리 동네는 좀 덜한데 강원도 외 더 산골 들어가면 대관령 바로 넘으면 왕산이라고 있어요. 내 친구 거기 살았는데 거기는 아예 고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눈 오면. 예. 그리고 옆집에 뭐 굴을 굴을 파서 파서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파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대요. 그래서 부침개를 부쳐도 굴을 파서 갖다 준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얼음집처럼 해서 이글루처럼 예, 하고 예. 만들고 거기에 사과나 뭐 고구마나 이런 거 넣었다가 예. 꺼내서 먹고 이랬었어요. 예.
아, 그 시절 참 좋았어요. 네, 맞아요. 눈이 진짜 너무 많이 오면 여러모로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선생님 그 생 하나 더 났는데 예. 선생님 얼음으로 그 팥빙수 해 먹어본 적 없죠? 자연 속의 얼음으로. 자연 속의 눈으로. 아, 눈으로. 네.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오빠가 뒤에 그 산이니까 거기 예. 깨끗하잖아요. 예. 거기 눈을 이제 받아다가 설탕도 넣고 미숫가루도 넣고 해서 이거 팥빙수 뭐 먹어 이러면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진짜 더럽혀진 이 지구 현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워낙 강원도는 청정한 네,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했죠. 지금 주면 아무 맛도 없었을 텐데 네, 그때는 맞아요. 정말 설탕물만 아마 해도 흰 그죠? 눈에다가 설탕만 섞어도 맞아. 정말 맛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빠가 네, 야 네. 이거 팥빙수야라고 그러니까요. 줬으니까 팥이 있든 없든 네. 일단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었어요. 아, 선생님 덕에 제가 추억을 막 꺼내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죠?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어린이 라디오에 오시면 어린 날 많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엄마가 돼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기억은 기억하시지만 본인이 어린 시절은 까먹고 있다가 뭐 그런 일도 있었네 그러시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네. 한 것 같네요. 다음은 동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쿠키가 되기는 싫은 걸이란 동시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네. 읽어주세요. 네. 쿠키가 되기는 싫은 걸. 권성현. 나는 늘 쿠키여야 해.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어른들께서 만드신 쿠키 틀에 맞춰 모두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와야 해. 하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다 같잖아. 난 쿠키가 되기 싫어. 정해진 틀에 맞추는 쿠키가 되기 싫어. 잘려나가는 반죽처럼 내 진심은 잘려나가고 모두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만들어진 쿠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어느 쿠키는 조금 더 크고 작고 찌그러지고 도톰하고 납작하고 달고 시고 쓰고 이런 쿠키가 되고 싶어. 와, 야. 와, 저는 여기서 진짜 이 비유가 너무 놀라운 게 잘려나가는 반죽처럼 내 진심이 잘려나간다는 게 그러네요. 너무 뭐 공감이 되죠. 네, 그리고 정말 그 틀에 딱 안 맞는 나머지 부분들이 탁 잘려나가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준 게 정말 놀랍네요. 진짜 쿠키를 비유해서 이렇게 쓰다니 그죠? 네. 놀랍다. 놀랍네요. 작가 선생님 입장에서 이 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설적으로 쓰잖아요. 나 네. 엄마 잔소리 싫어. 엄마가 말한 대로 따라하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얘는 시적 언어를 쓴 거죠. 네. 그것을 쿠키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앞으로 시를 엄청 잘 쓸 아이구나. 또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아이는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좀 믿음이 가죠. 예, 맞아요. 네.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딱 적절한 상황에 빗대서 표현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는 글을 쓴 어린이의 생각과 느낌이 다 우리한테도 전달된다는 거니까 재능을 잘 키우셔서 멋진 시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쿠키가 찌그러지고 도톰하고 납작하고 모양은 이런데 맛은 네. 또 달고 시고 쓰고 이런 쿠키가 되고 싶다니까 네. 굉장히 이 어린이는 마음이 자유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획일화된 것을 계속 찍어내는 상황, 예, 그렇게 껴 맞춰지는 거를 쿠키와 쿠키 틀로 딱 비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어른들도 꼼짝 못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무조건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거보다 어른들이 이 시를 보고 반성해야 돼. 예,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 니네 말이 맞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멋진 시였어요. 아, 그럼 멋진 시에 이어서 또 멋진 연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릉 옥계초등학교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연주입니다. 도나도나.
와, 도나도나 리코더 연주였는데 이렇게 리코더로 느리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맛이 나네요. 슬픔 느낌만이 아니라 약간 평온한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은 아마 그 곡에 충실해가지고 그랬을 그런가요? 텐데 네. 아이는 아이만의 해석으로 예. 이제 부른 거죠. 새로운 느낌의 곡 해석으로 연주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리코더로 연주하기 좀 어려운 곡이었던 것 같은데 반음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도 잘 연주를 해줬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사연 읽어드릴게요. 고양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겨울이 좋아. 나는 겨울이 좋다. 예전엔 추워서 밖에 나가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겨울이 싫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평화로움과 편안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아 버려서 이제는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다. 아, 게다가 겨울방학이라니. 겨울이 너무 좋다. 이젠 기회진 눈을 기다리는 것, 성탄절의 특별한 그 기분, 눈을 떴을 때 따뜻한 이불이 내 몸을 덮고 있을 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다. 부드러운 수면 잠옷까지 더하면 할 말이 없다. 겨울이 최고다. 겨울방학이 기다려진다. 한 달만 더 버티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나라는 엄마의 목소리도 없고 겨우 몸뚱아리를 일으켰을 때 보이는 게 8시 30분을 가리키는 시계일 때 그 허망함도 없고 실내화 가방 안 갖고 나와서 집 한 번 더 갔다 오는 고생도 없고 겨우 도착했는데 교문 앞에서 수업 종이 울려버리는 참사도 없고 학교 시간표를 봤을 때 수학이 연속으로 2시간이나 붙어있는 절망도 없고 이제 4교시인가 하고 보면 2교시인데 이상한 시간 개념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기분 나쁜 일도 없고 점심이 돈가스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돈가스가 눅눅할 때 허탈함도 없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는 비참함도 없다. 겨울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거는 겨울을 기다리는 것보다 학교 다닐 때 네. 고통을 쓴 것 같아. 너무 리얼하다, 그죠?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방학이 없었더라도 겨울을 기다렸을까? 아, 진짜 예. 궁금하네요. 맞아. 왜냐하면 응. 지금 우리 소원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불을 덮었을 때 몽글몽글한 기분, 일어나라는 엄마 목소리가 없고 이런 거는 다 방학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겨울이 추운데 막 그걸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괴로울걸요. 맞아요. 이 조건을 조금 바꿔보면 얘가 겨울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소원 친구가 막 겨울이 좋다고 열심히 글 써줬는데 저희 지금 딸치고 뭐가 겨울이 좋냐? 방학이라서 좋은 거지? 막 이러면서. 저도 겨울을 좋아해요. 음, 겨울에 정말 놀이 할 게 참 많았어요. 그건 어렸을 때. 네. 지금 방학이 없잖아요. 여전히 겨울이 좋으신가요? 저는 학교에 강의도 나가니까 방학 있어요. 아 맞다. 선생님 대학에 강의 나가시니까 예. 부럽습니다. 아니.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부러운 지점이 방학이 있다는 거. 예. 대신 선생님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연수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 방학을 이용해서 재충전 이런 걸 그렇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다음 학기 준비도 그렇죠. 하시고 예. 뭐 이럴 시간이 있는데 직장인들은 방학이 없잖아요. 맞아요. 날마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방학 있는 건 정말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저도 겨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더운 걸 너무 싫어해서. 겨울이 되면 인간들도 겨울잠을 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불에서 나오기 싫을 때. 전 겨울잠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동물들처럼 며칠씩 계속해서 못 잘걸요 아마. 그러겠죠. 예. 잠자는 것도 피곤하대요. 아 그래요? 많이 자잖아요. 그러면 또 개운할 것 같잖아요. 예. 너무 많이 자면 막 머리도 아프고 더 흐느적해진다고 많이 자본 제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일단 오래 자면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잘 것 같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죠. 저는 일단 배고픈 게 우선이에요. 근데 늦잠 자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배고파. 맞아요. 배고파. 네, 배고파서 오래 못 잘 것 배꼽 같아요. 시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배꼽 시계가 알람이 돼주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라. 네, 우리 소원 친구의 재밌는 사연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함영현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 꿈이랑 문이랑 TV에 나오는 변호사들 진짜 멋있어. 맞아.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우리 문희도 아는 것이 아주 많지. 고마워. 근데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게? 글쎄,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아니, 정답은 바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싫어해? 왜냐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만 있으면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